기계의 시간. 달마는 나와 선희를 찾아와 미니에게 맞는 몸을 구했고 키와 체구,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설명해준 미니와 비슷하게 조립했다고 전했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작업도 곧 시작될 거라고 덧붙였다. 달마는 나에게 우리 집 냉장고를 해킹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알려주었다. 거긴 휴먼 매터스 랩의 캠퍼스 아니라 보안이 철저할 텐데 해내셨군요. 나오는 문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안에 통신 모듈이 있었어요. 나는 쇄골절흔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문은 몸 안에 있었군요. 그래, 그 문은 잘 열리고 닫히던가요? 채팅에도 성공했어요. 아빠하고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곧 당신을 회수하러 오겠군요. 달마는 별 감정을 씻지 않고 말했지만 마치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달마는 내가 거기 남기를 바랐고 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달마가 그렇게 나오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내 마음은 휴먼 매터스의 쾌적한 캠퍼스로 기울었다. 거기서 선희, 미니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곧 오신대요. 잘 됐네. 선희가 내 손을 잡으며 축하했다. 너와 미니도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미니에게 더 나은 몸과 얼굴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선희는 내 제안을 반기지 않았다. 쌩하다 싶은 차가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미니가 어떤 몸을 가지든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미니가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돼. 선희는 휴먼 매터스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고 그렇다고 나를 잡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나는 그게 좀 많이 서운했다. 달마는 아빠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했다. 입구를 찾기 어려울 테니 마중을 나갈 생각이라고. 그러곤 엔지니어들과 함께 미니의 재활성화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선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바람을 쐬었다. 삭풍이 황량한 벌판을 쓸고 지나갔지만 공기가 나쁜 실내에 있었던 탓인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선희는 왜 휴먼 매터스로 가지 않으려는 걸까? 나는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들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잎들이 떨어졌다. 그때 선희가 나왔다. 내 안색을 살피더니 옆에 앉았다.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서운해?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야. 왜 여기 남으려는 거야? 너는 기계도 아니잖아.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휴먼 매터스는 안전해. 뭐가 안전해? 너도 수용소로 끌려 들어왔잖아. 지금 안전한 데가 어딨어. 나는 이제 여기가 좀 편한 것 같아. 달마도 어딘가 든든하고. 나는 아직 달마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제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던 선희의 단호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선희의 말을 들으며 나도 생각했다. 나는 과연 아빠를 믿을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내게 익숙한 곳이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내 침대에 파묻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 우리를 휘감았다. 흙먼지가 거세게 뺨을 때렸다. 우리는 눈을 감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회오리의 중심이 분지 쪽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눈을 떴다. 네가 너고 내가 나라는 것도 모르고 만나게 될 거야. 어쨌든 만나게 돼.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알고 네가 너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어디선가 꼭 다시 만날 것만 같아. 나는 선희와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나 좋았다. 선희의 시선은 늘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내가 눈앞에 닥친 뭔가로 전전긍긍할 때 선희는 무한대의 관점에서 우주의 시간으로 생각했다. 그때도 이미 선희에게는 영적인 기운이 넘쳤다. 우리는 여기서 헤어질 것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것이고 다시 만나려면 억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진부한 말도 선희가 말하면 더없이 아름다운 비가처럼 들렸다. 주위의 새들조차 쥐저김을 멈추고 선희의 말을 듣는 게 아닐까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 그만큼 그 순간에 선희가 뿜어내는 기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다시 새들이 우짖기 시작한다고 느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었다. 멀리 플라잉 캡슐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뒤로 돌아 달렸다. 그러나 캡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앞질러 우리 바로 앞 허공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바로 아빠였다. 그가 이렇게 빨리 나를 찾으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꽤 놀랐다.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빠가 내게 걸어오면서 말했다. 나는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최소한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내 손을 획 잡아챘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자, 얼른 떠나자. 그는 내 옆에 서 있는 선희에게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선희 쪽을 돌아보자 선희는 자기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 돼요.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아빠는 그제야 선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얘도 휴머노이드니? 인간이에요. 저 아래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휴머노이드예요. 여기 휴머노이드들이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우린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가. 선희가 말했다. 아빠는 다시 한번 나를 재촉했다. 전에 없이 초조한 모습이었다. 친구 말 들어. 어서 여길 떠나자. 아빠, 이렇게 그냥 떠나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글쎄 얘가 안 그래도 된다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때 달마가 다른 휴머노이드들과 나타났다. 달마는 정중하게 아빠와 인사를 나누고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미니의 재활성화 결과를 보지 않고 그대로 떠날 거냐고 물었다. 아빠가 끼어들었다. 네가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들이 잘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아빠하고 돌아가자. 달마는 한 발짝 앞으로 더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직시하며 정말 아빠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아빠는 내 손을 잡아 나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그러면서 나는 휴먼 메터스로 돌아가 원래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달마는 그때 미토콘드리아 비유를 했다. 미토콘드리아가 20억 년 전에는 일종의 박테리아였다고. 그런데 다른 세포에 잡아먹히면서 인간과 일종의 공생관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염기서열이 다른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물체는 미토콘드리아의 먹이인 산소와 포도당을 제공해주고 미토콘드리아는 열과 에너지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인간과 미토콘드리아는 함께 진화를 거듭해온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도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소멸하겠지만 철이 당신과 같은 중간적 존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처럼 기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멸을 꿈꾸었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와 결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기계의 시간입니다. 아빠가 바로 반박했다. 철아, 인간은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아. 아직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의 작동 기전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결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인간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거든. 우리는 감정과 이성을 조합해 판단을 내려. 반면 기계들은 오직 프로그램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여. 인간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야. 왜냐하면 왜 뭔가를 해야 하는지 모를 테니까. 그들은 우주를 탐험하지도 않을 거고 외계의 존재와 소통하지도 않을 거야.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지. 오직 인간만이 호기심과 욕망, 신념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그들과 교류하려 할 거야. 감정이 있는 존재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래야 그 결정들을 바탕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빠의 말이 끝나자 달마는 담담하게 아빠의 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님도 인간의 그런 특성과 그들이 이룬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그래서 철이를 만드신 거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철이는 저희와 함께해야 합니다. 철이는 어쩌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중에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작동하는 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정말 달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가? 그 말의 진위는 아빠의 다음 행동이 밝혀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빠가 달마의 말을 비웃을 거라 생각했다. 얘가 특별하다고요? 나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연구하는 사람일 뿐 인공지능 설계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집에서 적적하지 않게 지내려고 아이 키우는 즐거움이나 누려보려고 취미로 만든 휴머노이드에게 뭐라고요? 20억 년 전의 미토콘드리아요? 지금까지 나온 휴머노이드 중에서 가장 인간과 가까운 뇌를 갖고 있다고요? 하하하. 그렇게 대꾸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았다. 흥분하여 달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도둑놈이라고. 남이 애써 만든 것을 탈취하려 하는 뻔뻔한 기계라고 했다. 어떤 논리적인 반박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빠는 달마의 말을 긍정하고 있었다. 아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맞아요?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아. 나는 중세 유럽의 수도원 같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싶었단다. 깊은 산속의 수도원들이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여 르네상스로 전달했듯이 네가 미미하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고 네가 성공한다면 비슷한 휴머노이드를 양산하여 인류의 유산을 차가운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개체들 안에 보존할 생각이었다. 인류의 유산은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들만이 지켜낼 수 있으니까. 철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든 철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의 정의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철이를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척하지만 그의 개별성은 지워버릴 생각이잖아.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개 노드로 만들어버릴 거잖아. 철아, 저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네가 우리 집에서 누리던 삶을 생각해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살아있는 새들과 교감하던 삶. 그런 삶을 택할래? 아니면 개별성이라고는 없이 오직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계 문명의 부품이 될래? 달마는 내가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내가 기계인 이상 휴먼 메터스로 돌아가면 언제라도 인간들에 의해 수거돼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휴먼 메터스에서 누렸던 안락한 삶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을 떠난 이후 보고 겪은 것들도 잊지 않았다. 이제 내가 기계라는 것을 분명히 안 이상 모든 것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간단하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빠는 계속 초조하게 빨리 이곳을 떠나자는 말만 반복했다. 그 순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쪽 하늘에서 전투용 플라잉 캡슐들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땅도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능선에 소나무를 깔아뭉개며 탱크 로봇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걸 보자마자 달마와 선이는 황급히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뭔가가 플라잉 캡슐에서 떨어졌다. 탱크들은 포격을 시작했다. 철아, 어서 가자. 아빠는 또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하늘에서 뭔가가 계속 떨어졌다. 공격자들의 의도와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달마가 이룬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죽이러 온 것이었다. 나는 아빠의 팔을 뿌리치고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천장에서 뭔가가 요란하게 떨어지고 조명들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어지럽게 흔들렸다. 복도를 헤매며 미니를 찾고 있던 선이와 함께 달마에게 뛰어갔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감시 모니터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탱크 로봇들이 폐기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전투용 모빌들이 날아다녔다. 기동 타격대입니다. 오직 폭력으로만 문명을 유지하는 인간들의 군대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달마를 따르는 휴머노이드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달마는 빠르게 뭔가를 입력했다. 모니터에 뭔가가 업로드된다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선이가 소리쳤다. 이거 미니 뇌 업로드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의식은 아직 충분히 스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것은 저와 동료들의 의식입니다. 그럼 미니는요? 우리 미니는요? 선이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달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어서 올라가 아빠를 따라가라고 했다. 달마와 휴머노이드들은 방어를 위해 기동 타격대의 탱크를 해킹해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겠다고 했다.
지하 곳곳에서 요란한 연쇄 폭발이 이어졌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뿌연 흙먼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엿보였다. 달마는 그대로 남아 자기 뇌가 업로드되는지 마저 확인하면서 탱크 몇 대를 더 해킹하여 적을 교란했다. 나는 어서 올라가자며 선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선희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미니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로 폐기물 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폐기물 더미를 기어올라 선희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하 쪽으로는 도저히 전진할 수 없었다. 굉음이 사방에 울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선희가 폐기물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바로 옆에서 엄청난 폭음이 들렸다.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탱크들이 서로를 향해 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달마가 해킹으로 장악한 서너 대의 탱크가 곧 다른 탱크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하나둘 박살이 났다. 상황을 정리한 탱크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휴머노이드들을 향해 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게 움직이던 휴머노이드들이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갔다. 나는 폐 부품들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 몸을 숨겼다. 아빠가 멀리 가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일단 휴먼 매터스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쑥 빠지면서 어딘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